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금일 8%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자체적인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이번 하락은 고용보고서발 쇼크에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고용보고서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도 테슬라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을 주었어요. 이 점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뜨거운 AI 분위기 속에서 다른 기업과 미국 정부가 테슬라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요. 자, 원래 크게 오르기 전에 크게 하락도 하는 법입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아트란TV와 함께 지속해서 기대감 있는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수가 1% 넘게 하락하는 가운데 나스닥 지수의 오늘 하락이 컸어요. 역시나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유가가 60불대로 내려간 다음에 70불대 이상으로 오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어느 정도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이 얕은 경기 침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글로벌에서 기대하는 것은 미 연준의 9월 18일에 있을 금리 인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나스닥을 이렇게 크게 하락시킨 원인은 역시나 매크로 지표의 현재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고용 보고서가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금요일 시작 전에 한국 시간 오후 9시 30분 미국 8월달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전월에 크게 문제되었던 부분이 실업률이었는데요. 실업률이 4.1%에서 4.3%로 자, 오르면서 8월 초 증시가 좋지 않았어요. 다행스럽게도 실업률은 4.3%에서 4.2%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좀 떨어졌죠. 자, 최근 2년간의 미국 월별 실업률 차트를 보면 실업률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이번엔 한번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어쨌든 기조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 모습은 미국이 얕은 경기 침체 상황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이렇게 5년간의 긴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요. 자, 아직까지 4%대, 5%대 미만은 괜찮은 수준이에요. 실업률이 문제가 될 때는 한 5%에서 6%대로 올라갔을 때가 일단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업률의 예상치가 4.2%였는데 요번에 4.2%가 나오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어요. 실업률만 봤을 때는 오늘 나스닥이 2.5%나 떨어질 이유는 아니었었는데 역시나 문제는 8월 비농업 고용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14만 2천 건이 나왔는데요. 예상 수치가 16만 4천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현재는 그리고 good is good, bad is bad라고 했죠. bad가 나온 겁니다.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신호죠. 자, 이렇게 미국의 신규 고용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기조적인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다행스럽게도 전월 대비 신규 고용은 일자리는 늘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실업률도 좀 떨어졌고 전월 대비 일자리도 늘어났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주가가 크게 빠질 이유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미국 노동부, 정부가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기분이 나빠요. 자, 이렇게 수치가 바뀔 거면 왜 통계 수치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통계 수치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라든지 주가가 굉장한 변동폭을 보이기 때문에 역시 주식시장은 메이저들의 의도에 의해서 좀 움직이지 않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매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월 2일에 발표되었던 7월달 수치가 11만 4천 건이 나오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자, 이게 수정이 됐어요.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11만 4천 건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전 수치가 나오고 있죠. 이게 7월달 수치인 거예요. 8월 초에 발표되었던 7월달 수치인데 11만 4천 건에서 8만 9천 건으로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자, 그 전도 마찬가지예요. 7월 초에 발표되었던 6월달 수치가 20만 6천 건이었는데 이것도 17만 9천 건으로 대폭 하향됐고 27만 2천 건으로 발표되었던 5월달 수치도 21만 8천 건으로 대폭 하향되었습니다. 4월부터 7월달까지의 수치가 대폭 하향 조정이 되었어요. 자, 그만큼 통계 수치를 다시 한번 까보니까 생각보다 미국 고용시장, 노동시장이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규 일자리, 신규 고용이 그만큼 더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이 되면서 이 수정된 수치가 함께 발표가 되면서 자, 오늘 나스닥이 2.55%는 하락한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은 9월 초에 8월 초와 같은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8월 초와 다른 점은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된 우려감은 시장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나스닥이 일봉 차트를 보면 자, 여기 연한 노란색 선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이 되겠는데요.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어느 정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최근에 계속 펼쳐졌었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다음 주 초까지는 이런 하락세가 이어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16,500선 정도가 그래도 괜찮은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6,500 전후로 해서 나스닥이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차트의 모습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해서 여기가 머리라고 하면 어깨가 되고, 어깨에서 이렇게 급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 좀 기간 조정이 이어질 수 있겠어요. 일단 제가 9월 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초 증시가 좋지 않으면 그 반전 개그는 9월 18일 FOMC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FOMC 금리 인하 전까지는 주가가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시장이 반등 모멘텀을 가져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나스닥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컸던 이유는 AI 성장주들의 그 성장이 좀 꺾이지 않았느냐라는 시장의 반응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AVGO라고 적혀 있는데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죠. 미국 시총 거의 10위권 안에 드는 큰 회사입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팹리스 회사, 즉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브로드컴 역시 뭐 제조의 70% 정도를 TSMC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서버 네트워크 시스템 반도체의 강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브로드컴이 제2의 엔비디아로 지금 불리우고 있는데요.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자, 실적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역시나 엔비디아와 같은 성장성의 우려감이 브로드컴 주가를 10%나 폭락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번 분기 매출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발표될 실적이 되겠죠. 실적 가이던스가 되겠습니다. 자, 전년 대비 51%나 증가한 140억 불, 매출이 이렇게 51%나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인 141억 3천만 달러에 못 미쳤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10% 폭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적혀 있죠. 예측치가 14.1빌리언인데 이것보다 낮은 14빌리언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매출액과 EPS가 지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EPS 회색막대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거는 자, 브로드컴도 역시 10분의 1 주식 분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개의치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그 증가 추세가 좀 이렇게 완만해졌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일단 AI 성장주들의 그 성장세에는 살짝 금이 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 수치도 솔직히 이 조작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브로드컴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저 세력들이 맘먹고 내리기로 작정했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아무튼 AI 주도주 중에 하나였던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주식들이 지금 힘을 못 쓰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AI 주식들이 다 같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다 AI 주식들이죠. 다 같이 이렇게 브로드컴 하락에 따라 같이 하락하면서 나스닥을 2.59%나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8.45%나 크게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테슬라 AI 공식 X 계정에서 충격적인 AI 플랜을 발표했다라고 했죠. 자, 이것은 일론 머스크 개인이 발표한 게 아니라 테슬라 회사 자체적으로 발표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공신력이 있고 신뢰가 가는 그런 AI 플랜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굉장히 하나하나가 굵직굵직하고 충격적인 AI 행보입니다. 특히 내년 초에 FSD를 유럽과 중국에 출시하겠다라는 포부를 지금 밝히고 있죠. 자,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실제로 FSD 지금 승인 과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조만간 승인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미국과 같은 거대 기술 국가를 뛰어넘기 위해서 신기술, 신문물의 도입에 대한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이미 바이두 역시 중국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적인 AI 기술의 발전,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테슬라와 같은 트로이의 목마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중국 FSD 출시가 가능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테슬라의 뜨거운 분위기를 미국 정부의 이 고용 수치와 함께 이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뭐 8% 넘게 빠지는 이유는 지난 일주일 동안 테슬라의 주가 반등이 컸기 때문에 많이 올랐으니까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금주 일주일 동안 12.55%나 빠졌어요. 브로드콤도 12.7% 빠졌고 구글도 6.9% 빠졌는데, 자, 여기 보시면 유독 녹색을 띠는 하나의 주식이 있으니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식들이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동안 테슬라는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8%만 안 빠졌더라고 하면은 금주 한 10%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을 건데, 어쨌든 이 미국 고용지표가 그리고 브로드콤의 실적이 도화선이 돼서 금주 2%대 상승에 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9월은 아직까진 테슬라에게 있어서 약속의 달입니다. 8월 달에 실현시키지 못했던 FSD 관련된 호재들이 9월 달에 계속해서 발표가 될 예정에 있고요. 테슬라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라도 최근에 이렇게 쐐기형 패턴을 보이면서 힘을 모았다가 금요일장 말고 목요일장에 231불 정도까지도 올랐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서 일단은 상방으로 주가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짧고 굵게 오른 만큼, 그리고 시장이 현재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당분간은 자, 옆으로 이렇게 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하단의 지지 라인이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 있어요. 테슬라 실제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오늘 이렇게 큰 장대의 음봉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가 하단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만약 9월 18일에 금리 인하가 펼쳐진다라고 하면 그 금리 인하에 따라서 큰 후광 효과를 가질 수도 있는 테슬라입니다. 10월 10일에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굉장히 확정적인 만큼 그 전까지 관련된 충격적인 AI 뉴스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든든한 하방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잘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CEO,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요, 밑에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아직까지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서 평생 다 써도 못 쓸만한 그런 돈을 가지고 있지만 스타트업 모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아직까지 벤처 기업의 사장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테슬라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기가 텍사스의 사이버 트럭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도 자체적으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밝히고 있어요. 원활하게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4분기부터는 사이버 트럭도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올해 한 4분기가 정말 테슬라의 완벽한 EPS 펀더멘털의 턴어라운드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사이버 트럭을 수많은 셀럽들이 지금 타고 있어요. 이 셀럽들이 이제 FSD마저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로 굉장히 크게 회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한때는 수소차와 전기차가 서로 미래다라고 싸우기도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토요타의 대표적인 수소차 미라이가 있고 BMW 수소차 세븐이 적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되겠죠. 100kWh의 전력을 생산을 했어요. 자, 그런데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는 자, 이를 대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전기를 생산했다라고 해서 이 100kWh를 전부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유통 과정이라든지 차징 과정에서 전기의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수소와 같은 경우는 더욱더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져요. 전기차는 100kWh의 전력 중 약 85%를 바로 사용을 함으로써 405km에서 459km까지 한 번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데요. 수소차는 아니에요. 100kWh를 똑같이 생산을 했지만 이 유통 과정에서 거의 한 43%가 날아가서 57kWh만 남게 되고, 이 57kWh로 갈 수 있는 수소차는요, 46km에서 173km까지밖에 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효율성을 봤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거의 BMW 수소차하고는 테슬라와 10배 넘게 효율성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효율성의 차이를 보면 미래는 극명히 전기차의 시대라는 게 느껴지고요. 자, 이 전기차에서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자율주행차인 거죠. 자율주행차는 컴퓨팅 파워가 워낙 많이 필요하고 그 컴퓨터를 돌리려면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전기차로만 자율주행차가 구현이 가능해요. 미래는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현재 테슬라의 펀더멘털 구간은 이 구간이에요. 테슬라의 펀더멘털 EPS는 지금 이 점선인데요.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차트죠. 2024년 말에는 아직까지는 플랫한 상황입니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정색 선 주가가 잘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 펀더멘털이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펀더멘털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길이 열리는 거죠. 더 상방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이 펀더멘털 따라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때와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펀더멘털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주가가 같이 올라가죠. 펀더멘털이 급상승하면요, 이 주가가 이 펀더멘털을 뚫고 상방에서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이 앞으로 2년 동안 펼쳐질 수 있으니까, 자, 오늘과 같이 주가가 8%대 하락을 하면 이런 구간을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이버트럭이 4분기 흑자 전환을 하고 2025년이 되면 로보택시도 생산이 되고, 이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지도 모를 모델 2Q 저가형 모델까지 나오면서 내년에 테슬라 차량 판매는 약 한 220만 대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요. 모델 Y 주니퍼도 나오고 ESS 실적은 지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은 메가팩 상하이 중국 공장까지 돌아갈 예정에 있죠. 자, 바로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매크로 상황이 기회를 줄 때 차기 AI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테슬라를 담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내년에 화렴 정점을 찍겠죠. 내년 말이 되면 테슬라 공장이 옵티머스 1000대에 운영될 수 있어요. 물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2026년으로 연기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자, 어쨌든 2025년에도 좋은 호재들이 많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을 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희망이 있는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